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연이자 지구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두 개거든요. 하나는 재선, 하나는 탄핵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죠. 탄핵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재선은 어려운 거니까 재선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탄핵은 쉽지 않죠. 트럼프가 북미회담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결국 트럼프 같은 사람한테 노벨상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트럼프는 재선의 발판이 될 성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의외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으면 이런 중재자 역할을 아예 못 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굉장히 탁월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공산권과의 수교는 다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진보 정권에서 어디 빨갱이 소리 들으려고 감히 공산권하고 수교를 합니까? 그 거물인 DJ도 빨갱이 소리 안 들으려고 자기 죽이려고 했던 김종필하고 손잡고서야 겨우 대통령 됐거든요. 우리도 북한 수교는 노태우 정부 때 했죠. 중국하고 대땅 뜻 시대에 연 것도 보수당 닉슨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쪽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거죠.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모르긴 몰라도 트럼프는 지소미아가 뭔지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돈 내야 된다고? 이런 수준이었을 거예요. 뭔진 몰라도 자기네가 돈 더 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싫은 거죠. 느낌 아니까 이러면서 그냥 밀어 제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방위분담금도 똑같습니다. 참고로 방위분담금은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공약입니다. 우리나라한테만 유난 떠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실제로 방위분담금은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조 수준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6조 수준의 방위분담금을 요구를 하는 거죠. 부자 나라들은 이제 경제적 여력이 되니까 방위분담금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돈 내기 아깝다는 거죠. 트럼프의 워딩을 빌면 rich country들이 돈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very rich countries라고 되어 있죠. 미국에서 4년제 대학생 정도 되면 2만 단어 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워딩은 보면 항상 대학생만도 못합니다. 참 심플한 사람이죠. 여기서 참고로 부자 나라들이라는 건 독일, 사우디,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달라고 한 돈이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하나로 6조 정도예요. 보시면 1조 3천억에서 1조 300억에서 무려 5배가 넘는 6조 원 정도. 이것도 협상 차원에서 높게 부른 게 아니라 진짜 달라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외교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블러핑이 아니고 진짜로 달라고 하고 있답니다. 물론 조금 깎긴 했지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 계산이나 명분이 있다기보단 트럼프 자기 정치적 성과, 내부 정치용인 겁니다. 이건 제 내피셜인데 6조를 받을 타당한 근거라도 있으면 다행일 거예요. 그러니까 회담 중간에 막 나가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유리하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유리하면 지키는 전술을 써야죠. 1등 전략을 펴야지 자꾸 판을 흔들 이유가 없죠. 그럼 역전당할 여지가 생기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방위분담금을 주면 가장 큰 문제는 주한미군 임금을 우리나라 세금으로 주는 꼬라지가 돼버립니다.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3만 명 좀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전범국가 다음으로 많아요. 독일, 일본 다음으로 많거든요. 문서상 있는 거니까 실제 병력이 그만큼 있는지도 사실 알 수 없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주한미군 임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세금으로 줘버리면 이게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라 용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돈 어떻게 쓰는지 실제로 임금으로 주는지도 알 수 없어요. 6조란 돈을 국정감사도 못하는데 미국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거 이거 다 중국 견제하려고 있는 건데 미국이 이득 보는 게 얼만데 거기다 돈을 어떻게 대줍니까? 트럼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이 이익되는 것보다 자국 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다 보입니다. 트럼프는 원래 아군, 자기 편, 약자처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확실히 얻는 것이 옳다는 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거래의 기술 같은 책에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소미아는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티사로 대안이 된다는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못한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가 안보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소미아는 GSOMIA죠.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정보를 나누는 협정이에요. 정보는 정확도와 속도가 생명이죠. T사는 일단 지소미아보다 등급이 낮고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직접 교환이 아니라 간접 교환입니다. T사는 무엇보다 지소미아는 agreement, 협정입니다.
근데 T사는 arrangement, 약정이거든요. 그래서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등급이 낮아요.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필요한 거 압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소미아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필요하거든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랑 전쟁 나면 장사정포 쏘지 미사일 쏘겠습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포병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M105 라이센스한 K55가 1500대 정도 돼요. K9이 지금 생산 중인데 그게 1000대 정도도 나오고요. 자주포 2500대면 서방국가 포병 중 최고 수준입니다. 미사일 전쟁은 미국이나 일본이 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북한이 도발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발휘할 핑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못 넣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트럼프도 중국, 북한과 교두보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대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애초에 대화하기가 껄끄러운 대상들이고 매끄럽게 대화가 안 되면 손해만 볼 수도 있죠. 더구나 체면 문제도 걸려 있고요. 근데 문재인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죠.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중국, 북한한테 다 원수죠. 그러니 방파제 역할은 하지만 교두보 역할은 못하죠. 더구나 아베는 무조건 미국 말 들어야 돼요. 냉전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외교적 이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중국 견제할 때 빼곤 없어요. 그래서 아베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국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거의 딸랑딸랑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전략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언론에는 잘 안 나오지만요. 이 부분은 일본 편에서 정말 잘 정리해놨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소미아가 만병통치약도 아니에요. 사드가 만병통치약 아닌 것처럼. 그거 안 되면 당장 내일 북한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그거 주장하시는 분들 대부분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 하는 거예요. 지들한테 어떻게든 이득이 되니까. 막말로 지소미아가 실시간이 아니에요. 위성을 직접 봐도 실시간이 아닌데 남의 나라 위성 정보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지소미아를 미국이랑 연관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소미아 일본이랑 체결한 거예요. 일본이랑 우리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이랑 동맹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중국 압박해야 되니까 지소미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덩달아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자꾸 일부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시는데 한미일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한미일 동맹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랑 미국, 일본이랑 미국 각자 따로 동맹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보의 안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안보 장사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태국 갔다 왔는데 태국도 우리랑 지소미아가 체결돼 있어요. 방어 체계나 안보 때문이라기보다는 태국이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많이 사가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휴전국이니까 군사적으로 꽤 발달돼 있잖아요. 한국형 무기들이 훌륭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대와 관계 강화도 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지소미아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태국 사람도 은근히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제가 진짜 태국 여행 컨텐츠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탄핵되니까 쫄려가지고 이란 공격하는 그러니까 지소미아 끝나면 세상 망하는 것처럼 그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지소미아 필요한 거 다 알아요. 그럼 그걸 부드럽고 여유 있게 해야 협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1년 살고 나라 접을 게 아니에요. 항상 장기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 나가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건 사실 좀 오바고요. 미국이랑 같이 있는 게 우리한테도 이득이 됩니다. 당장 중국이 우리나라 막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는 중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으려면 중국과 어느 정도 함께 가야죠. 당장 우리는 영토 분쟁하면 독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도 우리나라랑 영토 분쟁이 있어요. 2호도에 중국 정찰기가 쓱 왔다 가고 그런다고요. 중국이 한국에 숟가락 얻으려고 하면 미국이랑 한미 군사훈련 한 번씩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미국 통해서 중국 견제도 하면서 중국 압박도 되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동맹도 다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압박 오니까 짜증은 나는데 말은 못하겠고 딱 우리가 원하는 레버리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일이 싸워야 되는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움 붙이면 되잖아요. 그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호구도 아니고 방위 왜 달라는 대로 다 퍼주고 그러면 안 되죠. 원래 방 빼내 마내 하면서 협상하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요때 터지는 게 바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입니다.